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1분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처음 1분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럼 다음 3페이지부터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이 기준에서 페이지를 제가 얘기할 때는 시나리오의 이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떠한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그것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그런 페이지를 계산하면서 글을 써야 되느냐? 사실은 감각적으로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계산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퀄리티 있는 글을 빨리 쓰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120페이지 기준입니다. 한국 영화 시나리오 쓰는 배열에서는 75페이지 정도를 계산하셔서 이제 비례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영화가 어떤 주제를 탐구할 것인지 이제 주제를 명시해줘요. 핵심 질문을 담은 대사를 넣어야 되는데 세이브 더 캣에는 이 부분을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가장 진실된 얘기, 주제와 가까운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하도록 만들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설명적으로 특히 주인공이 진지한 표정으로 해버리면 이미 이 주제를 파악한 주인공은 이 영화에 나올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돈을 내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핵심 질문을 담은 대사를 반드시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관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떠한 몰입되는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농담일 수도 있고, 혹은 관객이 처음으로 놀라게 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장면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가? 그 다음 10페이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1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영화 한 10분 정도를 뜻하거든요. 10분 정도까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영화에서 관객들은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관객이 조바심을 내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이야기가 진행이 너무 느리다. 그럼 내가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도 그런 조바심이 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관객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에 말려들 거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긴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쓰신다면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 회사에서의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서 보여주게 되면은 10페이지가 훨씬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병렬식 배열로는 관객들이 몰입할 만한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 10페이지에는 새로운 도전, 이 영화에서 어떠한 도전을 숙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이브 더 캣에서는 이것을 기폭제라고 해요. 어떤 숙제를 딱 던져.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이제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10페이지에는 해주셔야 된다. 120페이지 기준은 10페이지죠. 10페이지고 분수로 따지면 영화의 한 10분 정도의 이제 그런 장면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1막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이제 30분 지점 정도 되면 2막을 향한 새로운 주인공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한 10분 정도에 나타났던 어떠한 질문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인공이 해주는 장면이에요.
난 이제 이 방향으로 할 거야.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자, 저 사람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아, 나 저 사람 만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 라고 주인공이 답을 정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막 진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이막의 은유입니다.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함축을 지닌 그런 45페이지 정도의 이 장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어, 함축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장면으로서 이게 뭐냐면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 비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이것을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다. 끝까지 해낼 거다라는 근거가 되는 내면적인 이유를 보여주는데 이건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적인 요소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은유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막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중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60페이지 지점이죠. 중간점은 이제 열심히 주인공이 A라는 아까 10분에서 질문을 던졌죠. 이제 너 그 사람 만날 거야? 어떻게 만날 거야? 하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럼 이막 진입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행동은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영화는 그 주인공이 그때 선택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나빠지기보다는 마치 표면적으로는 다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이 되면은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그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것에 몰두한 후에 나타나는데 60페이지 지점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짜 승리라고 해서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노력하니까 될 것 같아 라는 숨고르기 장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승의 구간이고 사실 어떤 방법이 이막에서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이 모두가 잘못됐더라도 이 지점에 와서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럼 주인공이 내 행동이 잘못돼서 이막 지점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면 주인공은 자기 행동을 재고하겠지만 주인공이 선택한 그 원래 가졌던 성격적 결함에서 선택한 그 방법을 고수해 왔음에도 무언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점은 이 주인공이 앞으로도 그 행동을 고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절망의 순간이나 뭐 악당이 다가오다나 주인공이 겪어야 할 후반부의 장애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한,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중간점에서는 뭔가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또한 관객 또한 좀 쉬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점을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주인공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보여요.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포기하기 직전이 되는데 90페이지에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세이브 더 캣에서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부르죠. 주인공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기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재고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처음 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원했던 딱 그거라면 그는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했던 그 방법대로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그 주인공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주인공의 처한 상황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주인공이 변화한 것을 보여줄 것인가? 주인공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산막의 사건에서는 주인공 입장에서 굉장히 판돈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하지 않았던 행동을 뭔가가 힘든 순간 내가 예를 들면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쫓기 위해서 두고 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그 잃게 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순간을
순간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주인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주인공은 승리하거나 실패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장면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 여러분이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멋진 장면이나 보다는 어떠한 감정을 지금 내 이야기가 남기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느냐. 처음에 제시한 핵심 질문에 영화가 제대로 답을 했는지, 그 해결책에 만족하는지, 크레딧이 올라갈 때 느껴지는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영화는 아주 굉장히 그 즐거움을 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추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제가 얘기한 이런 페이지 수에서 지켜지는 그런 안내 지점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혹은 좀 변형되어서 갖추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동하거나 굉장히 기억에 남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목표가 관객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기술을 알고 있을수록 승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탠다드하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다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변형된 기술을 도입해 보는 방법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의 특징, 아주 기본적인 것의 특징을 다 알았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를 알고 그것이 아닌 다른 걸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예외적인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승산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잘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재밌는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